좋은 거죠, 뭐, 비. 복비지, 복비. 그래야 이제 농사도 잘 되고. 자, 이번 분묘기지권 가보죠. 자, 분묘기지권. 자, 이름 짓는 게 참, 이게 이제 관서법상 물건입니다. 관서법. 자, 관서법이라는 것은 민법에 없는데, 민법에 법 조문은 없지만, 관섭이 법이 된 게 관서법이야. 관서법상의 물건의 대표입니다. 관서법이 인정하는 물건. 이게 이제 우리, 자, 일제시대 때부터 쭉 되어 왔던 거예요. 자, 대표님 내가 남의 땅에 묘 쓰는 거죠.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이제 묘를 설치합니다. 분묘를. 우리 이제 1910년대, 1920년대, 30년대 이런 일제시대 때는 자기 땅 소유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 이거죠. 다 소작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묘 쓸 데가 없잖아. 남의 남의 산에다가 보통 묘를 많이 썼죠. 그러면 이제 보통 가장 좋은 게 이 산 주인의 동의 얻어가지고 묘를 설치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산 주인이 모르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런 경우 많단 말이야. 또 국유산이 있고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묘를 썼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시신이 안치돼 있어야 됩니다. 시신이 반드시 시신이 안장이 돼 있어야 분묘가 돼요. 옛날에 우리 이제 가묘 많이 썼죠, 그죠? 예묘. 왜냐하면 가묘를 쓰면 돌아가실 분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묘에. 그래서 옛날에 예묘, 가묘를 많이 썼어요. 근데 가묘는 안 돼요. 그럼 분묘는 단위가 뭐죠? 분묘는 헤아릴 때 뭘로 다녀요? 네. 단위가 뭐예요? 분묘는 단위가 뭐예요? 헤아리는 단위. 분묘 1개, 2개, 1인분, 2인분 이렇게 가르쳐? 그거 중요해, 그러죠. 건물은 단위가 뭐야? 동이잖아, 동. 토지는 단위가 뭐예요? 필. 이게 그 일필지라는, 일동. 이게 소유권의 단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물건 판다 그러면 소유권 판다는 거 아니야. 근데 분묘는 기라 그래, 기. 특이자 써가지고. 특이. 그래, 1기, 2기, 3기 이런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기. 그래서 기지권 이렇게 된 거예요. 기지권. 분묘의 1기 보세요. 이 1기를, 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위, 요것만 아니고 요 주위에 빈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분묘 기지권이라 그래. 뭐하고 비슷해요? 지상권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상권은 뭐야? 계약으로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묘를 썼어요.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시효 취득을 합니다. 시효 취득. 근데 원래 이제 우리 전번주에 배웠죠, 그죠? 소유권 시효 취득 뭐 해야 돼? 뭐 해야 소유권 취득해? 등기야 소유권 취득하잖아. 근데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못 하잖아. 등기 안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20년 동안 열심히 벌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효 취득한다. 그래서 그랬을 때 과거에 분묘기지권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 기지라고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남의 묘를 썼으면 땅 주인한테 치료 줬어요, 안 줬어요? 옛날 안 줬단 말이야. 이 판례가 바뀌어서 이제 하도 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치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의는 다 해서 한번 읽어보죠. 의 땡땡. 그 위에 저거 분명히 땡땡. 관서법상 물건. 관서법이 인정하는 물건이야. 관서법상 물건. 관서법상 물건. 자, 의 갑니다. 땡땡. 타인의 토지에, 쉽게 남의 땅에 분묘 가라오니까 기억. 반드시 내부에 뭐가 있어야 되죠? 시신이 안장 같은 말 안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분묘를 설치한 자가 을이라고 놓고 을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 기지 부분에 타인 갑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비슷한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지상권과 비슷한 무슨 법상? 관서법상 물건입니다. 관서법. 민법상이 아니고 관서법상 물건이야. 관서법은 판례가 만드는 거예요. 판례가. 자, 뭐하고 비슷한 거라고?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야. 분묘 기지권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취득 요건이고 3가지가 있는데, 자, 3가지가 있습니다. 1번에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를 갖추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해요. 기억, 니은, 디귿 3가지인데 시험은 기억에서 가장 많이 나와. 기억. 토지 소유자 그러면 갑이야. 갑, 땅 주인. 갑의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몇 년이야?
20년 해와야 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 무슨 취득? 시효 취득합니다.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야. 소유권 시효 취득이 아니야. 그런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겁니다. 바로 이 을이 20년 이제 자 점유해서 그러면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은 이 묘 주위에 땅 사용하는 권리야. 땅 사용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이지 이 땅에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자는 누구야? 땅 주인이 소유자야. 소유권 시효 취득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그 다음 니은 토지 소유자 땅 주인의 성낙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시험은 이건 안 나와. 둘이 계약했으니까. 그 다음 디귿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자 자기 땅에다가 묘 썼어요. 그런 자가 후에 나중에 분묘 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자기가 뭐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 기지인 특약도 안 하고 토지를 팔았어요.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 이런 경우도 분묘 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분묘 동그라미 시대 분묘 모양이 공시방법이야. 분묘 모양 즉 봉분이죠. 분묘 모양 봉분으로서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등기 X 등기를 못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못해. 공시방법은 분묘 형태입니다. 자, 바로 밑에 분묘 모양이 공시방법이므로 등기 없이 분묘 모양만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묘 형태가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봉분이 이렇게 있어야 돼. 이게 없고 그냥 평평하게 남의 땅에다가 그냥 암매장했다. 이렇게 이걸 암장이라 그러죠. 암장하거나 평장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없어요. 묘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조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줄이면 장사법에 위반하여 분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취득합니다. 우리 장사법에 보면 분묘는 분묘 1기당 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면적이. 자, 분묘는 1기당 얼마라고? 3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장사법이야. 근데 분묘기지권은 요 묘를 사용하는 이 주위에 빈 땅까지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m 초과해서 뭐 100제곱미터가 되어도 됩니다. 이걸 초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장사법이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자, 우리 개정이 돼서 시행된 이후 2001년입니다. 2001년도에 장사법에서 뭐라고 됐냐면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부정된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뭐 몇 년도까지는 몰라도 좋아. 2001년도부터 장사법이 시행이 돼요. 옛날에는 매장 등법이라 그랬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장사법에서 2001년도 정확한 1월 14일 거래. 후에 묘를 썼다. 이거는 20년, 30년 가도 시효 취득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전에는 묘를 썼어야 돼요? 2001년 이전에 뭐 2000년도에 썼다. 아니면 1990년도에 썼다.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시효 취득해요. 분묘를 언제 설치했다? 2000년 이후에 설치하면 시효 취득을 못합니다. 많이 외워야 돼요. 장사 등 법이 시행된 이후에 몇 년도는 시험에 안 나와.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시효 취득이 부정된다. 즉 기존 분묘는 시효 취득합니다. 2000년도 1999년도에 설치한 것은 시효 취득하는데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 2001년도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20년 지나도 시효 취득 못합니다. 부정된다. 이게 이제 답으로 될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자, 3번의 권리의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 힘으로 자, 줄을 나간다. 분묘가 설치된 요 기지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이 주위에 빈 땅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분묘 수포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에 빈 땅 한자로 쓰면 공지에도 미친다. 미친다는 것은 정신이 돌았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묘 쓰면 자 묘를 나중에 찾기 여기 나무 같은 거 심어 놓잖아요. 그죠? 이 정도까지는 미친다. 그래야 여기서 뭐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봉분에 올라가서 제사 지는 사람 없잖아. 여기까지 미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조심합니다. 자, 분묘 기지권은 기존 분묘에만 허용됩니다. 자, 여기 현재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분묘 허용되지 새로 시신이 들어가는 것 뉴 안 돼요. 자, 이렇게 단분 형태로 들어가든 쌍분 형태로 들어가든 새로 시신 들어가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아니한다 잘라주고 고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대개는 남편이 먼저 사망했죠. 이미 그 분묘가 설치가 되고 그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 부인의 합장을 위하여 죽어나가죠. 단분 형태든 또는 쌍분 형태든 간에 분묘 설치는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분묘만 허용되는 것이지 새로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안 돼요. 자, 그리고 3번 중요 판례가 바뀌었어요.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치료제가 뭐 있다 없다? 있다. 대부분 전원 합의체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바뀌었어요. 저작년 바뀌었네요.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하면 치료 지급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4번 중요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이제 민법의 존속기간이 적용된다면 자, 기간을 적용된다면 자, 시효 취득가 만약에 민법 적용한다면 이게 몇 년 돼야 되겠어요? 아까 몇 년 되겠어요? 민법을 적용한다면 또 왜 20년이 나와? 30년, 15년, 5년 세 개 중에 하나잖아. 몇 년이겠어요? 민법을 적용한다면. 자, 이게 뭐예요? 만약에 민법을 적용한다면. 자, 보세요. 적용해보죠. 민법 뭐라고 돼요? 수목 소유 몇 년? 30년. 이거 수목이에요? 아니잖아. 자,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 30년. 이거 건물이야? 이거 건물에 사람 딱 2명이야. 딱 도깨비 아니면 귀신이야, 이거. 이거 아니잖아요. 이 목적 건물이야? 아니잖아. 그리고 결국 그거 뭐야? 기타 공작물이잖아. 인공을 가해서 만들어낸 물건이죠. 우리 묘 썼잖아, 이거. 그럼 몇 년 돼야 돼? 5년이 돼야 돼. 그럼 민법을 적용하려면 5년이야. 그럼 5년마다 묘 파다 볼라봐야 돼. 그래서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민법의 존속기간 적용 안 합니다. 즉 5년이 아니야. 그럼 몇 년이겠어 이제? 년이겠어요? 이겁니다. 열심히 불초만 하면 이게 남이 이제 묘라는 형태에 나타나면 100년, 200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갑니다. 따라서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누구죠? 분묘 기지권자죠. 분묘 기지권자가 분묘수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실제로 벌초 열심히 했다는 거야. 벌초를 열심히 하면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 기지권도 존속합니다. 100년, 200년 존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소멸하느냐? 5번입니다. 분묘 기지권 포기하면 소멸해요. 땡땡 분묘 기지권의 포기의 의사표시만 하면 소멸합니다. 나 묘 포기한다 그러면 소멸해요. 반드시 점유의 포기는 요하지 않습니다. 점유는 포기하지 않고 말만 그냥 땅 주인한테 나 분묘기지권 포기합니다 그러면 포기된 거 소멸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묘 기지권이고, 자, 뭐 366조 법정지상권은 깊이까지는 안 하고, 자, 법정지상권은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자, 앞 페이지로 잠깐 와보세요. 아까 안 하고 온 게 있어요.
99쪽 와보세요. 99페이지. 99페이지 앞쪽으로. 페이지는 맨 밑에 있어요. 99. 거기 위에서 한 세 번째 줄 양가로 반가로 3번. 법정지상권. 몇 종이라고 그랬죠? 5종. 요거야, 이제. 자, 거기 넣고요. 자, 법정지상권 개념. 자, 우리가 그냥 지상권. 요걸 이제 약정지상권을 줄인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186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한 때 취득했죠. 자, 그랬죠?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이제 땅 좀 빌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설정 계약하고 지상권 등기한 때 지상권 취득했죠. 여기다 나무 건물 소유 목적이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을이고 땅 소유자는 갑이죠. 자, 그럼 보통 지상권은 자, 이 지상물 소유자하고 땅 소유자 다를 때 약정지상권입니다. 남의 땅 빌려서 건물이나 나무 심으니까. 근데 이게 반대야. 법정지상권은 자, 땅하고 건물 소유자 같아야 돼. 자, 갑의 땅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자 같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요. 약정지상권은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달라야 약정지상권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야, 건물 좀 빌려달라, 땅 좀 빌려달라, 알았다, 빌려줄게. 그럼 미친놈이라 그래. 그죠? 자기 땅 위에 자기 건물이니까. 여기는 땅 사용 계약을 안 한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어쩐 사유로 이제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팔았어요. 너한테 매매. 팔아가지고 을이 소유자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땅 사용권 있어 없어? 땅 사용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건물만 샀으니까. 그러니까 땅 사용권이 없으니까 갑이 야 임마 건물 철거하라면 철거당해야 돼. 그럼 이거 누가 건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절대로 안 사죠. 돈 주자마자 철거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건물 소유자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 규정으로 땅 사용권 중에 가장 강력하게 뭐라고 그랬어? 지상권이라고 그랬잖아. 법률 규정으로 지상권 취득을 인정하는 게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첫째, 항상 조심해야 돼. 첫째, 토지 위에 반드시 건물이 존재할 것. 두 번째,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같을 것. 그러다가 어떤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법정지상권 취득 요건이야. 거기에 보면 보세요. 1. 305조 2. 366조 3. 가담법 10조 4. 임목법 6조 5. 관습법상 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5번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최후에 적용한다. 임의 규정이다. 일단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고 거기서 1번, 2번, 5번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관습법을 할 거야. 쭉 넘어와 보세요. 자, 넘어오시면 자, 105페이지 오세요. 이제 다시. 자, 법정지상권이 그 366조 법지,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몇 조? 366조 법정지상권 주제가 법지라 그래요. 법지. 자, 그럼 다시 가보죠. 요거는 366조라는 그냥 여러분들 몇 조라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과 법지. 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지상권이 생겨. 자, 예를 들어 보죠. 첫째 1번이 토지하고 위에 반드시 뭐가 존재할 것? 건물이 존재할 것. 왜냐하면 건물 소유자 보호하려고 인정하는 거야. 자, 2번이 뭐라 그랬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라 그랬죠? 동일할 것, 요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366조는 자,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돼. 저당권 설정할 때 소유자가 같아야 돼. 그럼 저당권자 을입니다. 저당권 설정할 때 땅 소유자, 건물 소유자 같았어요. 자, 그럼 이제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넣겠죠. 저당권자가 이제 경매 실행해서 이 땅이 정의 경락받았어요. 경락이. 그럼 땅 주인은 누가 됐죠? 땅 주인은 건물 주인 누구죠? 갑. 그랬을 때 이제 갑에게 건물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합니다.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죠? 등기 안 해도 되죠?
뭐로 성립하니까 법률 규정이니까 187조. 이렇게 해서 갑이 법정지상권자가 돼요. 당연히 이제 치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366. 자, 언더라인 외워야 돼.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이게 포인트야. 저당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경매로 인하여 땅과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동그라미 쳐 본다. 그러니까 누가 취득한다고?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나 치료 땅 사용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합니다. 자, 밑에 방금 강행 규정 줄거해야 돼. 법정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야. 강행 규정 뜻이 뭐예요? 강행 규정은 특약으로도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366조 법지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은 뭐다?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배제하는 특약이 무효입니다. 자, 이번 성립 요건 조심한다. 1 줄거세요. 최선순위, 쉽게 해서 1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살짝 적어봐. 1번 땅 위에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돼. 뭐 당시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 반드시. 옆에 적으세요. 무조건 지상권은 나대지란 말이 나오면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번이 뭐였죠? 토지 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건물. 그러니까 나대지 그러면 법치 X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뭐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면적이 지극히 작은 건물일지라도 2평짜리 건물일지라도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실제로 존재만 하면 법치는 성립합니다. 뭐가 건물도 소유자 있다 그랬죠. 이런 뜻이죠. 자, 첫째, 땅 위에 건물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갑의 토지에, 이게 이제 무가라는 거죠. 자, 무가 건물인데 갑이 소유자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무가니까 당연히 뭐 안 했겠어요? 등기 못했죠. 땅은 갑이 소유자. 이런 게 많아요. 소유자는 같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정의 경락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법정지상권 설정한다? 갑이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무가 건물도. 다음 2번 건물이 없는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이 없는 토지, 이게 뭐야? 나대지네. 그럼 법치 성립 안 해요?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읽을 필요도 없어. 세 번째 줄 맨 뒤에 죽은 거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치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조건 건물 없는 토지에 이런 말로 하면 나대지죠? 법치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찾아보면 돼요. 그 다음 3번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존재했죠? 그럼 성립하겠네요. 그 후 정축이든 개축이든 간에 이미 존재했었으니까 법정지상권의 내용과 존속기간은 옛날 구건물 기준으로 합니다. 구건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요표 2번 1번 저당권 설정할 당시 1번 저당이야.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너무 깊이 하지 말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장 갑니다. 양가로 3번. 법정지상권이 가장 어려워. 3번. 양가로 3번 갑니다. 토지나 건물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돼. 땅에만 설정되든 건물에만 설정되든 양쪽 다 설정되든 저당권이 설정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무슨 경매겠어요? 임의 경매죠. 임의 경매 같은 말 저당물 경매죠. 저당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저당물이 아닌 조심해야 돼. 강제 동그라미 치세요.
강제 경매로 소유자 달리되면 366조가 아니고 관습상 법치가 성립합니다.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다음 방가로 3 성립 시기는 자 동그라미 1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시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진 때 다른 소유자가 속하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입니다. 완납한 때. 자, 요게 이제 정의 경락받았어요. 정의 딱 대금을 납입한 때 소유권 취득했죠. 막 2월 1일 돈 냈다. 이때 소유권 취득했잖아. 그러면 땅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는 누구야? 갑. 요때 갑이 법지를 취득합니다. 소유자가 달라진 게 요거잖아요. 납입한 때. 자, 방가로 4번은 조심합니다. 이제 법정지상권의 내용과 존속기간. 이건 기억해야 돼요. 1번. 건물의 정축이나 개축에도 법지는 성립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법지의 내용과 존속기간은 구건물 기준이다, 신건물 기준이다, 구건물 기준으로 정합니다. 구건물. 다음 2번 치료입니다. 치료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주죠. 결정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 언더라인 조심해야 돼. 법원에 의해 결정된 치료는 동그라미 소급하여 치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 소급하느냐? 법지를 취득한 때죠. 자, 이 사람이 자 2001년도 2월 1일 날 딱 대금 납입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법지를 언제 취득했죠? 2001년 2월 1일 날 지상권을 취득했어. 그럼 이때부터 이제 치료를 지급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 치료가 합의가 안 돼요. 갑은 치료를 1년에 100만 원 준다 그러고 비싼 치료를 1년에 뭔 소리냐? 열받아가지고 1000만 원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한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소송 들어갈 수밖에 없죠. 소송 들어가서 소송 가면 우리 빨리 소송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리죠. 1심, 2심 대부분까지 가보세요. 보통 한 4, 5년 걸립니다. 그럼 2001년도죠. 소송이 한 10년 걸렸다고 하죠. 2010년 3월 1일 날 판결이 나와서 대부분 판사가 200만 원에 하세요. 그러면 200만 원으로 이제 이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로 소급한다? 2001년 소급해서 2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럼 지금 2001년부터 2010년치 안 뒀죠? 10년치를 줘야 돼요. 200만 원씩. 소급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소급한다. 자, 여기 이제 366조 저당권 설정과 법지입니다. 자, 그 밑에 관습법상 법지. 요게 시험이 더 많이 나와, 이제. 관습법상의 법지. 요건 땡땡 적어도 요거는 자, 임의 규정 적어. 임의 규정. 강행 규정 X입니다. 자, 관습법은 민법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민법에 법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관습법이야. 아까 분묘기지권도 뭐라 그랬어요? 관습법이라고 그랬잖아. 민법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요거는 민법이 아니라 관습법상 법지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정. 요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라고? 임의 규정이에요. 왜?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임의 규정이란 뜻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없앨 수 있다는 거죠.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없앨 수가 있어요. 둘이 계약하면. 관습법상 법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들어가면 이 제일 무서운 게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갑니다. 관습법상 법지는. 자, 아까 1번이 뭐였죠? 법정지상. 6번이 토지에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한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다음 2번이 뭐였죠?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다 똑같아. 아까 이거 366조 여기다 뭐 했죠? 저당권 설정했죠. 저당권 설정 당시 같아야 돼. 여기는 이제 법이 없으니까 판례가 뭐냐면 자,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땅이나 건물 어느 하나 오니 자, 건물이나 이걸 자, 처분입니다. 처분해야 돼. 처분은 매매
정여 등등 처분을 해야 처분 당시 소유자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을에게 처분한다 해서 소유권 등기 넘어옵니다. 자, 그럼 누가 소유자죠? 건물은 을이 소유자, 땅은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이렇게 됐을 때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처분 당시. 저당권 설정이 아니고. 자, 이번엔 땅만 한번 해볼까요? 자, 땅 위에 뭐가 있을 것? 건물이 있을 것. 소유자가 같을 것. 그리고 이렇게 이번 땅을 처분합니다. 처분할 당시 소유자가 같아야 돼. 자, 매매, 정여, 이게 딱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달라졌죠? 2월 1일 날 등기했다. 그럼 누가 법지 취득해? 갑이 법지를 취득합니다. 며칠 날? 2월 1일 날. 이건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안 합니다. 등기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관습법상 법지는 자, 건물이나 땅을 처분할 당시 소유자가 같아야 돼. 자, 그러다가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가 남의 땅을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지상권을 법률로 취득합니다. 하나씩 가보자. 관습상 법지. 근데 요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자, 이렇게 법지를 취득하지만 갑과 을이 계약해서, 특약해서, 에이, 나 법정지상권 취득 안 하겠다, 나가겠다, 그러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때 당연히 돈 얼마 주고 나가라 그래야 되겠죠. 자, 갑니다. 관습상 법지, 의 갑니다. 땡땡. 이거는 의를 잘 외워야 돼.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줄거요. 동일 소유자의 땅하고 건물이 소유자가 같아였다가 그중 은 하나가 동그라미 치세요. 은 하나야. 땅이면 땅, 건물이면 건물. 둘 다 하면 안 돼. 자, 보세요. 둘 다 해보죠. 둘 다는 아닙니다. 땅 위에 건물 소유자 같았어요. 자, 요것도 을한테 팔고 땅도 을한테 팔았어. 그러면 땅 소유자가 누구야? 을. 건물 소유자 누구야? 을. 자기 땅이에요. 자기 건물이죠. 우리 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죠. 같이 하면 안 돼요. 자, 건물만 처분되거나 땅만 처분돼야 돼. only. 두 개 같이 처분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어느 하나가 매매, 정여, 기타 원인으로 처분 동그라미 처분이 되어 소유자가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 줄거서요. 가장 중요한 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철거당하니까 법지 성립 안 해. 이게 임의 규정이라는 거야.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등기 X입니다. 관습법도 등기하지 않습니다. 187조야. 자, 2번 성립요건 가보죠. 1번 토지와 건물이 뭐 당시 동일하라 그랬어요?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게 속해야 됩니다. 땡땡. 토지와 지상 건물이 애당초부터 조심해야 돼.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일 필요는 없고 언제 동일하면 된다 그래서 처분 당시야.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 같은 말.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땅과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족하다, 충분하다. 대부분 전압이라 그랬죠. 네, 처음부터 같을 필요는 없고 처분할 당시만 동일하면 족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데, 자, 갑니다. 자, 어려운 말이 나와요. 자, 아까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저당권 설정. 이 저당권자가 경매하는 무슨 경매라 그래요? 임의 경매라 그럽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아닌 일반 예컨대 가압류 채권자나 아니면 압류 채권자, 가압류나 압류 채권자가 경매하는 걸 강제 경매라 그래요. 자, 이거는 아까 366자란 말이야. 이걸로 하게 되면 강제 경매니까 관습법이 돼요. 말이 좀 어렵죠. 가보죠. 일단 먼저 이 건물에 보니까 1순위에 저당권이 있었고, 자, 2순위에 가압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3순위에 압류가 있습니다. 압류는 가압류권자가 압류권자 같아도 되고 달라도 좋아요.
자, 그랬는데, 자, 얘가 경매를 넣게 되면 아까 366조를 따진단 말이야. 얘가 안 하고, 자, 얘가 경매를 넣었어요. 얘가 경매를 넣었어요. 그럼 강제경매죠? 강제경매니까 요때도, 자, 항상 최선순위를 따져야 돼. 요 저당권 설정 당시 땅하고 건물 소유자 같아야 돼요. 아, 얘가 없었다. 요거 당시 같아야 돼. 얘가 없었다. 이거 당시야.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압류 중 가장 먼저 당시 소유자 같아야 됩니다. 이 전부 전압식 찾아 나와. 갑니다. 중요. 당구장 표시. 강제경매 목적이 된 강제경매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동그라미 치세요.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 같은 말 매수인에게 경락인에게 이전된 경우 관섭상 법치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시기는 줄였습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요겁니다. 지금 이게 없죠. 없고 가압류나 압류가 있을 때는 가압류 효력 발생 시 압류 효력 발생 시입니다. 여기 없는 경우 여기 다음 밑에 두 번째는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에 관해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앞선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이거예요. 압류나 가압류하기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는 거야. 전에 뭐가 있었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쉼표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왜? 항상 제1순위부터 소멸시키니까 요 강제경매로 이게 소멸하면 이거 설정 당시 따진다는 거야. 건물 소유를 위한 관섭상 법치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의 동일인 소유 속했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뭐 당시라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개를 거꾸로 하세요. 자, 1순위에 저당권이 있다가 강제경매 들어갔다. 그럼 어느 당시 기준으로 한다고? 저당권 당시 기준으로 땅하고 건물 소유권 동일성 따집니다. 자, 이게 없고 가압류가 1순위였고 강제등록하면 가압류 당시 기준. 가압류가 없고 자 강제등록이 들어가면 압류 당시 기준으로 땅하고 건물 소유자의 동일성을 따집니다. 자주 나와요. 나중에 문제 풀면 이해가 또 쉬워요. 자, 양가로 2번. 토지와 건물 중 또 동그라미 쳐. 둘 다야 어느 하나가야? 어느 하나가 땅이면 땅, 건물이면 건물, 어느 하나가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처분 원인은 따지지 않아. 처분 원인은 매매, 대물변제, 청여, 공유물 분할, 공매, 동그라미 치세, 강제경매 등등등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나머지는 보지 말고 양가로 3번 내려오세요.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요거 중요 표시하세요. 그 임의 규정입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관섭상 법치가 성립해.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 1번 305조 살짝 적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366조 저당권. 저당권에서 나오는 법치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되어 지상권 포기할 수가 없다. 잘라주고. 그러나 지금 배우는 관섭상 법치는 임의 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다고? 포기 특약이 인정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겁니다. 자, 다른 것은 포기 못하지만 우선 법치는 관섭상 법치는 포기할 수 있어요. 자, 갑의 토지에 갑이 토지. 그래서 경매 들어갔을 때 법정 지상권이 있느냐? 있는 것만 따라다니면 돼요. 단 이게 관섭상 법칙을 따라다녀야 돼. 이건 투기하면 쫓아내면 되니까. 쫓아내면 돈 많이 주면 쫓아낸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요것만 온리 처분했어요. 소유자 을 이렇게 돼. 그럼 누가 법칙 취득했죠? 누가 취득해요? 누가 법칙 취득해요? 을이 취득했잖아요. 을이.
취득했어요. 자,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 임의 규정이니까 둘이 이제 특약으로 포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럼 묵시적 을이 이제 이 법을 잘 몰라요. 바보같이 법지 취득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땅 건물만 샀으니까 갑이 한마디 해. 야, 을아, 너 이거 건물 철거당하는데 그러니까 에이 그래 그럼 땅 좀 빌려달라 그래요. 그럼 갑이 뭘로 빌려줬어? 임차권으로 빌려줍니다. 을이 임차인이 돼요. 자, 갑이 을이 임차인이 됐다는 것은 땅 사용권 뭐가 있죠? 임차권 됐잖아. 그러면 이제 임차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니까 지상권 포기로 보는 거죠. 임차권 설정 계약하면 지상권이 포기된 거예요. 바보짓 한 거죠.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가죠. 2번. 동일인에 속했던 대지와 지상 건물 중 땅도 갑, 건물도 갑의 거야. 중 뭐만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을이 건물 매수했어요. 대지에 관해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땅에 대해서 임차인이 됐죠. 임차인이 됐으니까 관습상 법지 포기가 됩니다. 위 건물 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 법지는 포기하였다고 본다. 판례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법정지상권 취득하는데 바보같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니까 그 강력한 법지가 포기된 거예요. 그래서 바보짓 한 거야. 4번 내려옵니다. 법정지상권 취득적 법률 규정은 187조니까 뭐 할 필요가 없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법정지상권 등기 안 합니다. 자, 그러나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해야겠죠. 그러나 처분하려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방으로 3번 권리의 내용은 자, 법정지상권은 내용은 보통지상권과 똑같아. 민법의 보통지상권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자, 보통지상권은 어떻게 한 거야? 약정이었죠. 186조에서 뭐 해야 돼요? 등기한 때 취득해요. 근데 관습부터 법정지상권이니까 187조 뭐 없이 취득한다? 등기 없이 취득했어요. 요거만 취득하는 방법만 달라. 이제 취득하고 나면 똑같아요. 왜냐? 자, 건물 소유 목적으로 남의 땅을 여기서 약정지상권 등기로 취득했고 이쪽은 을이 이제 남의 땅에다가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한 거예요. 똑같이 지상권자야. 내용은 똑같은 거죠. 이거는 계약으로 취득한 거, 이거는 법률 규정으로 취득했어요. 차이점은 자, 아까 약정지상권은 치료는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무상이 원칙이잖아요. 이쪽은 반드시 법정지상권 치료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차이야. 그거밖에 없어요. 갑니다. 1. 범위는 똑같아요. 1번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토지까지 미칩니다. 지상권이니까. 자, 2번 조심해야 돼. 자, 여기 지금 법정지상권 취득할 당시 자, 건물 이만큼 되면 한 요 정도 법정지상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요 정도 되면 건물 사용할 수 있잖아. 막 일필지가 엄청 높다. 다 취득하는 게 아니고 대개 일부만 취득하는 거. 요 정도만 되면 건물 소유할 수 있잖아. 자, 근데 난 나중에 이걸 정계축에서 이만큼 늘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 구건물 당시 기준입니다.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2번입니다. 관습상 법지가 성립한 후에 건물이 멸실이 되어 재건축합니다. 재건축한 경우에는 자, 구건물 기준이야, 신건물 기준이야? 구건물 멸실 이전 건물 구준, 즉 구건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자, 2번 중요 표시 치료 지급은 요게 약정과 달라요. 땡땡 치료는 지급해야 돼. 당사자 간의 협의로 인하여 결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이 정한다. 아까 옆에 저거 소급한다 그랬어요. 소급 안 한다 그랬어요. 소급한다. 그거죠. 3번 아까 했죠. 존속기간은 자, 민법이 적용된다. 조심해야 돼.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을 보아 민법이 적용됩니다. 견고한 건물이라면 30년, 견고하지 않으면 15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지나갑니다. 이제 지역권으로 가죠. 110쪽으로 갑니다. 제3절 지역권. 자, 지역권은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요. 자, 지역권. 자,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또 이 지역권입니다. 개념만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데, 지역권. 요 역자가, 자, 이게 이제 편익으로 번역하는 거. 서비스. 편익.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권리예요. 이건 토지 이용권입니다. 이용권이니까 서비스만 받으면 되니까 점유를 못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원래 확실한 지배하려면 점유하고 있어야 되잖아. 지역권은 점유를 못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서비스를 하니까 서비스 주는 땅하고, 자, 성역지. 자, 성역지 이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역지하고 이제 두 땅이 있어야 돼. 요역지. 요역지는 서비스를 요구해서 편익을 받는 땅이죠. 지금 이거는 서비스를 주는 땅을 기본 주는 거죠. 서비스를 받는 거. 테이크. 우리 테이크아웃 하면 좀 더 깎아주잖아요. 이게 좋은 거죠. 서비스 받는 땅. 이걸 편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성역지하고 요역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성역지는 요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일필지 일부라도 가능해요. 그래서 등기소는 성역지가 관할 등기소야.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가 돼야 돼. 일부는 안 됩니다. 전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통행지역권하고 용수지역권이 나옵니다. 나머지 시험 안 나와요. 자, 용수지역권은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고, 통행지역권 요거는 시효측에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가 만약에 맹지라고 하죠. 자, 맹지니까 뭐 땅값이 얼마 안 돼. 한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요 옆에 이제 한 10차로가 있죠. 여기는 이제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도로 인접하니까 여기 평당 한 100만 원, 한 10배 차이 나죠. 여기는 맹지니까 건물 못 짓고 여기는 건물 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갑이, 자, 을이 갑한테 가서 대개 성역지 소유자가 이 사람이 지역권 설정해 줄 사람이야. 설정자. 그 다음 지역권자가 이제 편익을 얻는 사람이죠. 자, 지역권 좀 설정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설정해 줄게. 둘이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여기 이제 지역권 등기해야 되겠죠. 용수 지역권 해보죠. 자, 통행지역권. 그러면 이제 이 을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도로를 통행을 만든단 말이에요. 도로 만든다.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만큼 통행하죠. 그럼 일부만 통행하잖아. 일부. 일필지 전부 아니고 대개 지역권의 일부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통행을 하니까 이제 도로에 접하잖아. 이 건물 질 수 있잖아. 평당 10만 원 하던 게 한 50만 원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땅값이 오른다 이거야. 이게 지역권입니다. 땅이 서비스 받는 거예요. 사람 서비스 받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로마법에 가면 여권이라 그랬어요. 서비스 받는 권리가 사람이 서비스 받으면 인여권이라 그랬고, 토지가 서비스 받으면 지역권이라 그랬어요. 로마법은 둘 다 인정하는데 우리 민법은 인여권은 없습니다. 지역권만 있어요. 인여권 하면 안 됩니다. 땅이 서비스 받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하지만 지역권은 등기할 때 요역지 표시하지 지역권자 사람 이름을 정기를 못한단 말이야. 사람 이름 표시하면 인여권이니까. 요역지입니다. 이게 통행지역권이고, 그 다음에 용수지역권, 여기 물이 안 나요. 황무지죠. 여기 물이 칼칼칼칼 남단 말이야. 그 물을 이렇게 사용하면 용수지역권. 물을 사용하니까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잖아. 쉽게 해서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자,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땅값 오르는 거죠. 쉽게 해서 지역권은 땅값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람의 가치가 아니고. 자, 그게 이제 성역지는 일필지 일부라도 무방하고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가 돼야 돼. 요역지의 가치가 증가되니까 요역지를 주라 그래. 요역지가 주고 지역권은 종이에요. 종이니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민법에서는 여기서 나오죠. 등기에서는 성역지가 관할 등기소다.
여기다가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 하고 나면 요역지에다가 직권으로 표시해 준다 이거죠. 자, 대입하러 가보죠. 1의 봅니다. 1의 그 지역권 땅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땡땡.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 줄거세요. 일정한 목적에는 제한이 없어. 계약으로 정하면 돼. 아까 지상권은 목적이 세 개 뭐예요? 세 가지였잖아. 건물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 소유 목적이 세 개잖아. 그 세 가지 목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만 지역권은 목적에 제한이 없어요. 둘이 계약으로 정하면 돼. 뭐 통행 목적, 용수 목적, 건물 짓지 말라, 불건축 목적 다 정하면 돼.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그 타인의 토지 갑이죠. 갑의 땅을 자기 토지, 을의 토지에 서비스 줄거세요. 편리와 이익에 이용하는 물건입니다. 점유를 못해 이용하는 거야. 자, 애울게. 편익을 받는 토지를 무슨지? 요역지. 요게 주된 땅이야. 편익을 주는 토지를 성역지라 그래. 요걸 거꾸로 하면 꽝 끝나는 거야. 그래서 편익을 받는 땅이 내 땅, 을의 땅이고 편익을 주는 땅이 남의 땅, 갑의 땅이에요. 자, 이 성질 갑니다. 1번 타인의 토지 갑이요. 갑의 토지 즉 성역지를 남의 땅을 자기 토지 요역지 을의 편익에 편리와 이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자, 그 옆에 적으세요. 점유 X. 지역권 공부할 때는 지역권자는 뭘 못한다? 점유를 못한다는 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지상권에서 뭐부터 떠올라야 돼? 편면적 강행규정이 떠올라야 되고 지역권은 점유를 못한다. 땅이 두 개다. 그게 떠올라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정대해야 되면 땅의 가치가 정대해야 돼. 땅값이 올라야 된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사람은 안 된다.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지역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일명 뭐라고 그래? 인역권이라 그래. 인역권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2번. 토지 편익의 제한은 없어요.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대개 통행지역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험도 통행지역권 많이 내요. 3번. 성역지 이용하는 대가는 공짜가 원칙이죠. 무상, 유상 상관이 없어. 무상이 원칙입니다. 무상이. 근데 지역권은 자, 유상일지라도 치료 등기를 못해요. 유상일지라도 치료 등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치료 등기를 못하니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아까 지상권은 치료 등기가 가능하지만 지역권은 치료도 등기도 못합니다. 자, 양가로 2번. 자, 땅 두 개. 1번. 토지 소유자 갑이라고 놓고 갑뿐만 아니라 땅 사용하는 사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자, 요 땅 성역지 소유자 갑이 되게 지역권 설정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주등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갑이 아니라 이 땅을 빌려 사용한 사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때는 무슨 등기 하겠어요? 부기 등기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해야 돼요. 왜? 주된 땅이니까. 그러나 성역지는 빌려주는 거니까 일부라도 무방하다. 일부라도 무방하다. 성은 일부라도 뭐예요? 성역지 지역권. 옆에다 적어. 성역지가 관할 등기소입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 성역지에 가서 합니다. 자, 3번. 토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어요. 인접할 필요가 없다. 성역지는 안동이고 요역지는 예천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상린관계와 차이점이야. 상린은 딱 이은 린자잖아. 인접해야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3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에 올라갑니다.
자, 부정성, 수반성. 지역권은 동그라미 치되 요역, 지, 땅에 종속되는 종된 권리입니다. 반드시 요역지가 있어야 돼.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요역지. 자, 오른쪽 조문 정확하게 갑니다. 제 292조. 자, 수반성, 부종성. 2항부터 먼저 갑니다. 제 2번. 2항이 부종성이야. 자, 지역권은 요역지 땅과 절대로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절대로 분리하여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자, 이 부종성. 자, 지금 요역지가 의리 소유자야. 그럼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은 요역지뿐만 아니라 이 지역권에도 미칩니다. 예, 저당권은 요역지뿐만 아니라 지역권에도 미치죠. 그 다음 이 땅을 병에게 팔면 소유권이 자 병한테 넘어오면 지역권도 같이 따라서 이전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이전 등기를 안 합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이전합니다. 등기 한번 했죠. 자, 1번 올라갑니다. 제1항 이제 수반성.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같은 말 수반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됩니다. 수반성이야. 자, 잘 기억합니다. 자, 양가로 4번 내려오세요. 불가분성. 요게 암기하기 조금 어려워요. 자, 불가분. 자, 가히 분할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분은 매년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불가분성. 요거는 이제,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지역권에, 이 소유자가 이제 공유라고 하죠. A, B, C, 공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공유라고 하죠. 여기도 갑, 을, 병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죠. 자, 요역지도 공유 땅, 성역지도 공유 땅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역권은 많을수록 좋아요. 자, 여기 우리 세계사 쪽으로 가보죠. 여기는 사막이에요. 여기는 물이나 오아시스입니다. 여기는 뭐 사막이니까 사람도 못 살고 동물, 식물도 못 자라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을 사용해서 용수 지역권을 받아오면요. 이 땅의 가치가, 우리 국가로 따면 GDP죠? GDP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지역권은 빨리빨리 취득하고 불가분적으로 분할해서 빨리빨리 취득하고 오랫동안 존속하고 가능하면 소멸을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A가 혼자 취득했다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어도 같이 취득한다는 거예요. 취득의 불가분. 한 명이 취득하면 전원이 다 취득해요. 다음 존속의 불가분도 한 사람이 존속시키면 전원이 다 존속돼. 소멸은 가능하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소멸 못 시켜. 전원이 소멸시켜야 돼. 쉽게 얘기해서 A가 지역권 포기해서는 포기가 안 돼. 전원이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취득하고 오랫동안 존속하고 가능하면 소멸 안 되게 하는 게 불가분입니다. 빨리 취득, 오래 존속, 소멸은 안 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애우기 쉬워져요. 가보죠. 293조 제1항 토지 공유자 1인 A라거나 1인 A는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자, 읽어봐. 토지를 위한 지역권은 바로 요역지 지역권이야. 요역지 지역권 또는 자,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은 성역지 지역권입니다. 성역지 지역권을 혼자서는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A 혼자 소멸 못 시키고 여기도 갑 혼자 소멸 못 시킨다는 거예요. 소멸은 전원이 소멸시켜야 돼. 소멸에 불가합니다. 다음 2번 2항. 자, 존속이죠. 토지가 이겁니다. 이쪽 땅이 분할 이렇게 분할이 되거나 일부 양도되어도 지역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이 분할되거나 양도되어도 지역권을 소멸 안 하고 계속 존속합니다. 토지의 분할,
또는 성역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성역지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계속 존속해요. 다음 295 내려옵니다. 취득의 불가분 1항 공유자의 1인 A가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 B씨도 이를 취득한다. 한 명이 취득하면 전원이 다 취득합니다. 자, 2항이 조금 어려워.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기간의 중단입니다. 취득을 못하게 하는 게 중단이죠. 취득 기간의 중단은 한 명이 하면 안 돼요.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 A, B, C 3명 다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취득 기간의 중단은 취득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한 명에게 해서는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296조는 소멸시효 중단 반대.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 A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는 소멸 안 되게 하는 거니까 한 명이 해도 돼요. 중단 다른 공유자 B씨를 위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 다음 3번 지역권은 토지용 목적에 제한이 없다 그랬죠? 제한이 없다. 그래서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계약으로 정하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 그러나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이용 목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지상권의 목적 3개 뭐야? 수목 소유,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죠. 전세권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용법에 쫓아 사용할 목적에 용법에 따라야 돼요. 다음 4번 존속기간에 1줄 긋고 영구적 지역권을 인정합니다. 영구적 지역권 인정합니다. 판례는 영구 지역권을 인정합니다. 지상권하고 똑같죠? 지상권도 영구 지상권, 지역권도 영구 지상권. 자, 그 옆에 한번 적어보죠. 전세권은 10년을 못 넘어요. 전세권은 최장 몇 년 못 넘는다?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땅 빌리는 것 중에서 가장 약한 게 전세권입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영구적으로도 빌릴 수 있는데 전세권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밑에 2번에 이제 지역권 취득은 186조 땡땡 지역권 설정 계약과 등기로 취득합니다. 등기는 어디다 간다고? 성역지 소유지에 가서 설정 등기합니다. 성역지가 등기 관할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에서 그 294조. 자, 지역권의 취득시효. 자, 제목에 줄 거세요.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예외적으로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은 등기해야 돼. 자, 줄었죠? 지역권은 뭐 되고 뭐 돼야 돼?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만 245조가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준용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아까 뭐가 포인트라 그랬어요? 지역권은 점유한다 그랬어요? 점유를 못한다 그랬어요? 점유를 못하니까 원칙은 시효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시효 취득은 몇 년 점유해야 돼? 몇 년 점유해야 돼? 20년 점유해야 되는데, 자, 지역권은 0.1초도 점유 못하잖아. 원칙은 시효 취득을 못한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예외란 말이야. 예외적으로. 그게 뭐가 나와? 계속되고 뭐 돼야 돼? 계속되고 and 바깥으로 표현된 지역권 요것만 시효 취득을 인정한다는 거야. 이 예외라는 거예요. 점유를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계속. 그러니까 내가 통행지역권 한번 해보죠. 자, 이쪽으로 이제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값의 땅인데, 자, 둘이 설정 계약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20년 동안 계속 통행을 했어요. 통행했죠. 이 계속은 됐죠. 20년. 그 바깥으로 표현했어요. 이건 시효 취득을 못해요. 그러면 시효 취득을 뭐 해야 돼? 내가 통행하는 걸 표현해. 이거 뭐 해야 돼? 여기다가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돼. 아스팔트 깔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안 깔고 100년 다녀봤다 시어치도 못합니다. 이거 표현이 포인트입니다. 예. 1번 내려오면 1번. 요역지 소유자가 을이 성역지에다 뭘 개설해야 돼? 통로 개설. 요게 포인트야. 표현이라는 거야. 통로 같은 말 도로를 개설하여 그 도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몇 년? 20년간 계속된 경우에 한해서만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통행지역권은 통로 개설이 포인트야. 아스팔트 안 깔고 100년 다녀봤다 시효취득 못해요. 왜? 표현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시효취득은 요역지 소유자 을뿐만 아니라 기타 사용권자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만이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조심해야 돼. 요역지 동물의 불법 점유자는 시효취득 못해요. 불법 점유자는 도둑놈이니까 시효취득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불법은 평온이 안 되잖아요. 평온이 아니니까 시효취득 못합니다. 그리고 2번 통로 개설 안 하면 안 돼. 통로 개설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안 돼요. 통로 개설 없으니까. 또는 토지 소유자가 다만 이웃에 사는 교분 같은 말 친분으로 통행을 묵인해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가 없다 이거야. 뭘 안 했으니까? 통로 개설 안 했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이 사람이 이제 통행지역권으로 20년, 30년 통로 개설했어요. 이렇게 통행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손해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해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3번.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요역지 소유자 을은 성역지 소유자 갑이 입은 손해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남의 땅을 통행했으니까. 자, 3번. 지역권의 이제 효력가입니다.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죠. 1. 지역권자의 권리.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내용에 따라 뭐 통행이면 통행, 용수면 용수 내용에 따라 성역지를 자기 땅의 편익 서비스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1번 법조문 용수지역권 나옵니다. 물을 사용하는 지역권. 자, 1번 용수 성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성역지 소유에 부족한 때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한 먼저 가용에 공급해야 돼. 가정용을 줄이 말이야. 가정용에 공급하고 남았을 때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됩니다. 자, 2번 물 먹는 데 순서 있죠. 성역지에 수개 여러 개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 자, 우리 지역권은 여러 개 2중 3중이 가능해요. 왜? 점유를 못하니까. 여기 성역지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 만약에 1순위 지역권, 2순위 지역권, 3순위 지역권 뭐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어요. 왜? 점유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개.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등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1순위가 우선, 2순위가 두 번째, 3순위가 세 번째죠. 여러 개 지역권이 설정되면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자, 2번 공작물을 공동사용 가능해. 공동사용. 1번 성역지 소유자가 갑이야 을이야? 성역지 소유자 성역지 소유자 갑이죠. 갑은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을이 지역권 행사를 위해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을이 이제 여기에 이제 만약에 설치한 공작물을 갑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역권은 공동 사용이 가능해요. 이 지상권은 완전히 다르잖아. 자, 을이 만약에 지상권자였다. 그럼 이 땅을 누가 배타적 사용하죠? 지상권자가 배타적 사용하고 설정해 준 사람 이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물거리야. 물거리는 배타적 지배권이니까 이게 원칙인데
지역권은 예외적으로 이 사람 점유 안 하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예외고, 물권에서는 예외고. 그래서 이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갑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갑이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비용은 서로 분파해야 되겠죠? 2번. 전항의 경우, 즉 공동 사용한 경우 성역지 소유자 갑은 수익 정도 비율로 설치 보존 비용을 서로 분담을 해야 됩니다. 다음 방으로 2번 성역지 소유자 갑의 의무. 이건 중요합니다. 워낙 자주 나와요. 298조 반대 외워야 된다. 298 계약에 의해서 성역지 소유자 갑이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업무를 부담하는 때는 성역지 소유자 갑의 특별선교인도, 특별선교인 그러면 매수인이죠. 매수인 경락인도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갑이 이제 여기에 어떤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부담하기로 뭐 한 1년에 만약에 한 500만 원 든다. 그럼 갑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이 이 땅을 팔았어, 을에게. 그러면 매수인이죠. 또 경락받았어, 경락인이죠. 얘들도 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별선교인도 의무를 부담해요. 근데 이 의무가 너무 많이 나와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 1년에 보니까 1년에 막 500만 원이 아니라 막 5천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부담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 요역지 소유자 을에게 요만큼 소유권을 포기한 이걸 위기라 그래. 요만큼 소유권 포기를 위기 위탁해서 버린다는 거야. 버릴 기자. 그 위기하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옵니다. 소유권이 이쪽 소유권이. 그러면 을은 지역권자이면서 뭐가 됐죠? 소유권자가 됐죠. 그럼 뭐가 됐어요? 전번주에 배웠잖아. 소유권자이면서 지역권자에 뭐가 일어났죠? 혼동이잖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 위기가 나오면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 면제. 성역지 소유자 이퀄 저거 같은 말 뭐죠? 지역권 설정자죠. 지역권 설정자 갑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 을에게 위기하여 전조 298조 부담을 면할 수가 있다. 위기하면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사람 부담을 면하게 됩니다. 자, 밑에 위기 개념 나오죠. 위기, 위탁할 위자에 버릴 기자입니다. 소유권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위기. 성역지 소유자가 갑이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동그라미 시대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위기라 그래요. 그럼 위기를 하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오니까 지역권은 뭐로 소멸한다고?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 개념 잘 기억하세요. 위기는 지역권에만 나오는 소멸 원인입니다. 다른 데서는 위기란 말이 없어요. 위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성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한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잘 냅니다. 지역권자가 성역 소유자에게 하는 게 아니야. 위기하면 혼동으로 지역권이 소멸해요. 다음 3번도 자주 나오고, 우리 물권적 청구권 3가지 뭐죠? 물권적 청구권 3가지.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물권 첫 시간부터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역권자는 아까 처음부터 뭐 못한다 그랬죠? 점유를 못하니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원래는 반환을 받는 이유가 점유하려고 반환하는 거야. 지역권이 방해당해도 이거는 못하고 요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많이 출제한단 말이야. 자, 3번에 지역권에 대한 물청은 지역권은 뭐가 없으므로 점유권이 없으므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뒤에 2개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 옆에 저거 저당권과 같다.
항상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와 예방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지금 통행 지역권을 우리 자, 이 땅을 성역지를 통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통행 지역권입니다. 갑의 땅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 엉뚱한 병이 와가지고 여기다 돌을 쌓았어요. 그러면 지역권이 방해당하고 있죠? 그러면 병한테 야, 이 땅 반환하라. 이건 안 되는 거죠. 왜? 점유를 못하니까. 병 보고 야, 임마 돌 치워. 이게 뭐죠? 방해 배제 청구예요.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막 큰 돌 들고 포크레인 찍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야, 올라가지 마! 라고 예방 청구는 가능하다는 거죠. 미리 예방 청구나 방해 배제는 가능해도 이 땅 반환하라. 이건 안 되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자, 4번의 마지막 지역권의 소멸입니다. 1번 반대 외우라 그랬어. 위기. 성역지 소유자의 위기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 2번 지역권은 용익 물건이니까 몇 년 불행사하면 20년 불행사로 소멸시효로 걸려서 소멸해요. 우리 다른 물건은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니까 용익 물건이니까 20년 불행사 하면 시효로 소멸해. 지상권을 20년 행사 안 했다. 지역권을 20년 행사 안 했다. 전세권을 20년 행사 안 하면 소멸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전세권은 조금 쉬었다죠. 네, 전세권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